7월 9일 월요일 항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별별 특강의 음향이 별로 초반에 좋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6만여 명의 여성이 모였다. 거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영국의 1910년, 20년대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싸우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여성들의 놓을 만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여성들의 지금 여건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 쌍방에 대한 혐오가 가중되는 부분과 비슷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시키지 못하고 자신들 내부끼리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항공사 직원들이요. 가이 포커스 가면 쓰고 회장님들 욕하는 게 욕하는 집회하는 게 유행이던데요. 그 회사 회장들 참 다 덜 떨어진 사람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집회를 한다면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 노조는 폼으로 있습니까?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야지 익명에 숨어서 하는 것들이 떳떳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폼페이오가 북한의 평양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사기극에 말려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해나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나 뭐 문 닫는 것 정도 아니면 합의가 될 것도 없다 했는데 폼페이오 손에 그 선물조차도 들려주지 않았고 결국은 김정은이는 폼페이오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1차 방북, 그리고 5월 초에 있었던 2차 방북, 그리고 6월 12일 날 있었던 미북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어제 폼페이오의 엊그제 3차 방북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합의 내용이 없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이틀간에 걸쳐서 총 9시간의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비핵화 시간표 또 검증 등에 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처음 2라운드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미국이 CVID를 끝까지 압력을 넣었다고 북한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기 전에 이미 FFVD로 바꾸었고 그냥 갔다 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지 미국이 정말로 CVID를 언급을 그렇게 했느냐? 저는 하지 않았다 봅니다. 판이 깨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은 CVID 때문에 그러나 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그 바꾼 이름조차도 북한 보고 곧바로 그걸 다 수용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낮출 문턱을 낮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본적인 협상 전술에 말려들어서 미국이 지금 녹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군이 1950년 11월 말 11월 27일 날 시작됐죠. 장진호 전투에서 그로부터 한 일주일간 녹아나듯이 지금 미국은 북한의 협상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런 협상을 하러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나기 전에 6명의 동행을 한 데리고 간 미국 기자들한테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의 진전이 있었다. 협상이 생산적이었다 말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북한처럼 시간만 나면 거짓말을 하는 게 이렇게 입에 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폼페이오가 북한이 뭐라고 할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그가 떠난 5시간 만에 북한은 외무성 대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을 북한에 들고 나왔다. 실로 유감이라 그러면서 협상이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당초 비본질적인 부분인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이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이거는 이미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고 싱가포르에서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가 울고 먹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라도 북한이 폼페이오 손에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라고 돌려보내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쌩을 까버렸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스위스 대사 출신인 김정은의 측근 이용호로 이 폼페이오의 협상 대상을 바꾼다. 또 더 나아가서 군 출신에서 외무상으로 바꿔서 부드러운 협상을 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은, 뒤에 보이는 사진에서 나왔듯이 이용호는 폼페이오의 협상 대상이 아니었고 결국 김영철이 상대를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북한이 2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 폼페이오가 와서 하는 모양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회담 시작 전에 김영철로 아예 못을 박아서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선물도 이번에 주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줄 거는 생각하지 않고 미국 측에 얻어낼 목표만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어떠한 선물도 주려고 하지 않고 빨리 비핵화 일정표와 더 나아가서 이 사찰 검증에 대한 일정을 합의하자라고 압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북한은 이용호를 빼고 다시 강성 김영철을 그대로 앉혀서 폼페이오하고 상대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회담 시작 전에는 김영철과 이용호가 같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2가지 카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 도착해서 11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백화원,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에서 김영철과 식사를 하고, 그러고는 회담을 3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전에 트럼프는 북한이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갈 거라고 압박을 했고, 김영철은 많이 올수록 신뢰가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득담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뼈있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회담을 하고 이제 하루 자고 토요일 날 이제 다시 아침에 오전에 회담을 했죠. 김영철이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하니까 폼페이오가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영철이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 아니냐고 뼈있는 인사말을 했고, 폼페이오는 괜찮다, 잘 잤다, 어제
좋은 대화를 했고 오늘도 기대를 한다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가 회담 모두 발언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일에 대해 우리 두 대통령께서 요구한 성공을 위해 이 일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회담의 목표고, 그 대가로 북한의 밝은 미래와 경제 보상을 약속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영철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답하면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조치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북한으로서도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서 이 완전한 비핵화와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분명히 해야 될 것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나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서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들을 의미한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체제 보장 유해 송환이라는 이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목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지금 비핵화 일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체제 보장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양측이 고장 합의한 거라고는 핵심 사항을 논의할 워킹 그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갔던 외신들도 현지에서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김정은과 면담도 안 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긴장감이 토요일 날 오전 회담에서 보였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뭐가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후에 3시간, 이틀날은 토요일 날 9시부터 4시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까지 한 모양이에요. 폼페이오는 중간에 트럼프에게 보고까지 했고, 그래 중간에 이 폼페이오의 보고를 트럼프가 들었다는 겁니다. 회담 직후에 나온 북한의 반응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전선언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CVID 신고 검증 등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 자, 미국은 CVID라고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북한 측은 그렇게 CVID라고 이제 판을 깨는 마당에 이야기를 계속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비핵화 시간표가 진전이 됐다, 이렇게 얼렁뚱땅 둘러대는 언론도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폼페이오가 이럴 경우에 대비를 했는지 북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와서 한국, 일본의 외무상들을, 외교장관을 불러서 3명이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좀 뜬금이 없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어제 동경에 있었던 이 회담에서 3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고,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는 미 북한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CVID 대신 FFID,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단어를 새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폼페이오는 FFVD가 CVID하고 아무런 이런 다른 점이 없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인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왔다면서 CVID를 요구했다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폼페이오는 북한이 미국을 강도라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좀 애들처럼 유치한 발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은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 와서 아무런 알맹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화제를 좀 돌리기 위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압박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상징적 쇼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은 어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신고 검증 일정을 우선적으로 제출을 하라 했고, 북한은 일방적인 요구라고 반발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장기적 행동을 요구를 했고, 자, 비핵화의 진전이 우선이라는 미국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한미훈련 중단은 미국은 우리가 이것까지 중단을 해줬지 않냐고 생색을 냈고,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조치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군유해 송환에 대해 폼페이오는 데리고 나오기를 바랬는데 북한은 6월 발굴을 위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애초 6월 12일 미북 회담이 끝나고 한 일주일쯤 뒤에 나왔는데 지금 20일이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에 대해 미국은 이거라도 폼페이오가 있을 때 좀 해주기를 바랐는데, 북한은 관련 실무회담을 조만간 개최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논의할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아니, 그렇게 물밑으로 많이 만나고 했잖아요. 최선희와 무슨 성김, 앤드류 김 이렇게 물밑에서 많이 만났는데 무슨 놈의 실무 그룹을 이제서 별도로 구축한다고 그것이 유일한 성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까? 자, 결론적으로 둘이가 만나고 나와서 했던 요구를, 이야기들을 보면 미국은 CVID 등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고,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군사훈련 취소 등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핵실험장 폐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협적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래 말했고, 미국은 우리가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다. 대북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한다. 그러면서 체제 보장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폼페이오는 북한에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자, 그래서 폼페이오가 떠나자마자 폼페이오는 그래도 북한이 조용히 있었으면 아마 실무적으로 계속 진전을, 비핵화를 시켜나가기로 했다라고 또 적당히 말로 포장을 했을 건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곧바로 그냥 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강도적 요구를 했다. 우리 결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비핵화 시간표가 진전이 된다고 말한 부분을 북한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면서 또 사기를 친다. 그래서 입장을 밖으로 발표를 해서 폼페이오와 트럼프에 대해 망신을 줘버려라.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폼페이오 보따리에 뭘 싸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선물이 위에도 주지 말고 김정은이도 못 만나게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1박까지 하면서 1박 2일 이틀간의 회담만 7시간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이렇게 무의미한 회담을 왜 끌고 가는 겁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요. 황 소장 뭐 마음은 알겠는데 미리 이야기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아니 무슨 대중들이 관료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당신들이 미국 관료예요? 한국 정부 관계자입니까? 그래 그거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제가 안 하면 나중에 잘 돼서 제가 망신당할 일이 있을까봐 제 걱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세상 일 중에서 지켜볼 게 있고 지켜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북한은 비핵화 안 합니다. 그러면 비핵화를 안 하는 사람을 데리고 비핵화가 될 듯 말장난을 하는 이런 협상을 트럼프가 끌고 가고 김정은이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을 완전히 이렇게 고립시키고 이 한미관계를 끝을 내는 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이걸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평론해야 될 제가 어떤 입장으로 평론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협상은 빨리 깨라는 겁니다. 아직도 트럼프 빠들이 되어서 트럼프가 이 협상을 끌고 가다 깨고 난 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합니까? 트럼프요? 북한은 어쩔 생각 없어요. 이 협상을 북한이 완전히 끝만 안 내면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가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는 북한의 문재인의 책임 전가하면서 또 제재 압박한다 하겠죠.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을 해요. 그럴 일이 있는 것보다 트럼프가 쫓겨나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제 이런 사기성 깊은 이 협상을 빙자한 이런 장난을 막을 내려야 됩니다. 그만하길 바랍니다. 더 해서 어떤 지저분한 꼬라지를 보려고 이걸 지속시켜가는 겁니까?